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진약사 톡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아주 또 특별한 정보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약국을 개업을 했을 때, 처음으로 개업을 했을 때가 20대 중반이었는데요. 아주 어렸죠. 그때 제가 췌장암의 예후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 아는 분의 동생이었는데요. 췌장암을 선고를 받고 그냥 2달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세상에 그런 암이 있나, 그냥 아무 증상도 없다가 갑자기 암이라는 거를 진단을 받고 그냥 2달 만에 딱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건 정말 무서운 암이구나.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들으시죠. 췌장암이 무섭다라는 거. 또 췌장염 이야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당뇨를 앓고 계신다고 하면 인슐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학창 시절에 배웠던 생각나세요? 췌장액, 그거 소화액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섞여 있을 텐데요. 제가 좀 분류를 해드릴게요. 이 췌장은요, 우리 몸에 있는 그 위장의 바로 뒤편에 있는 이 복부 한 중간 복판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뒤편에 있는 장기거든요. 저도 이제 이론적으로만 많이 배웠는데요. 제가 뭐 해부학을 실습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이 췌장이라는 기관은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이렇게 쭉 식도로 해서 그 다음에 장 이렇게 쭉 해서 나중에 항문으로 변이 빠져나가잖아요. 요 통로에는 분명히 없어요. 없지만 우리 몸에 분명히 소화기관이에요. 소화기관. 간도 마찬가지거든요. 간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그 길에는 간이 없잖아요. 음식이 간을 통과하진 않아요. 하지만 간도 중요한 소화기관이고요. 또 우리가 아는 그 담낭 있잖아요. 이제 간에서 담즙을 분비하는데 그 담즙을 보관해 두는 곳이 담낭이거든요. 이 담낭에서 그 보관되어 있던 담즙, 이것이 또 너무너무 중요한 또 소화액이고요. 췌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췌장이 이제 위장 뒤편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그 췌장이 이제 제일 머리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그 제일 큰 머리 부분에서 이제 십이지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췌장이 왜 소화기관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소화액, 췌장액이라는 것을 분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소화기관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아까 제가 호르몬 말씀드렸잖아요. 호르몬은 소화액은 아니고 우리 몸의 내분비거든요. 이게 외분비가 있고 내분비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분비는요, 소화관으로 분비되는 것을 외분비라고 해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이렇게 줄이 쭉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도나 위장이나 장은요, 우리 몸 속에 있지만 사실 바깥으로 뚫려 있는 거예요. 입으로 뚫려 있고 항문으로 뚫려 있고. 그래서 이 소화기관 안으로 뭔가 액체를 분비하는 것을 외분비라고 그래요. 분명히 우리 몸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입과 항문으로 뚫려 있는 어떤 그 관에 분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분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외분비, 그러니까 소화액을 분비한다라고 하면 체외로 분비하는 외분비가 되고요. 이 혈액으로 분비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분비가 되는 거예요.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 내분비 내과라고 따로 있잖아요. 이게 호르몬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몸을 조절해주는 그런 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 전문적으로 살펴보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췌장은 전체 길이가 대충 한 15cm 안팎이거든요. 15cm 내외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조직이 뭐 이렇게 두부처럼 물컹물컹하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예민한 조직이고요. 그래서 요즘처럼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도 이 췌장을 잘라내거나 췌장에 손을 대는 것은 최고난도의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과 뭐 얼마 전까지는 췌장암이면 아예 수술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즘에는 그나마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어려운 기관이 이
췌장인 거예요. 이 췌장은 전체 그 15cm 안팎 그 길이 중에서 이제 머리 부분이 좀 굵고 꼬리 부분으로 갈수록 이렇게 조금 가늘게 생겨 있는데요. 이 췌장, 전체 췌장의 한 95% 정도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분비 기관에 들어가요. 췌장액을 분비하는 건데요. 이 췌장액이 우리 소화 부분에서 보면 거의 종합 소화 효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백질을 이제 분해하는 뭐 트립신, 키모트립신 뭐 이런 거를 분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침 속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는 아밀라제 있죠. 그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효소잖아요. 이 아밀라제도 췌장액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 뭐 이런 것도 췌장액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을 고루고루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소화액이 췌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혈당을 조절하는, 특히 이제 현대인들은 다 혈당이 높잖아요. 그래서 당뇨병 전조 증상이 고혈당이거든요. 혈당이 너무 높아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당뇨병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고 이제 식이 조절이나 운동요법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높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아는 호르몬 인슐린이라는 것이 이 췌장에서 만들어져요. 췌장의 내분비 세포를 따로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이름, 조금 어려운데요. 랑게르한스 섬세포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이게 포도알 같이 이렇게 엮어져 있다고 해요. 클러스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랑게르한스 섬에 알파 세포라는 것이 있고 베타 세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알파 세포에서는 인슐린과 반대로 저혈당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 다음에 베타 세포에서는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죠. 본래 우리가 그 자연 상태에서 가장 그 자연 친화적으로 살았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 문화 뭐든지 먹을 게 많고 이런 시기가 아니고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당이 떨어지는 것에 항상 대비를 하게끔 그렇게 몸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해요. 혈당이 떨어지면 저혈당이잖아요. 저혈당 굉장히 무섭거든요. 저혈당이 오면 바로 쇼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인슐린을 좀 세게 맞았거나 아니면 당뇨약을 먹는데 식사 타이밍을 놓쳤거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부들부들 떠시는 거, 식은땀 막 흘리시고 이렇게 몸이 달달달달 떨리고 얼굴이 백지장 같이 하얗게, 입술도 색깔이 없어져요. 그게 저혈당 증세예요. 그래서 저는 인슐린 맞으시면서 자꾸 저혈당 오는 거를 참으시는 분들 봤을 때 제가 제일 말리고 싶거든요. 제발 그런 거 참으시는 거 아니라고. 난 저혈당 가끔씩 오는데 그냥 잘 참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참는 거 아니에요. 인슐린 양을 줄이셔야 돼요. 줄이면 혈당 올라가지 않나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저혈당이 자꾸 빈발하면 한 번씩 저혈당이 올 때마다 이 뇌세포를 비롯해가지고 콩팥이나 우리 몸의 장기가 다 망가져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뇌세포 망가지면 다시 회복 어려운 거 여러분 아시죠? 하여튼 저혈당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글루카곤이 이제 우리 몸의 저혈당을 이제 모면하게 해주는, 혈당을 끌어올리는 호르몬이다.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요, 이 글루카곤이 많이 분비되게끔 그렇게 이제 그 생활 습관을 조정하면 된다, 그런 말도 있어요. 혈당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우리 몸의 에너지 소모를 늘린다라는 뜻이 돼요. 자꾸 인슐린을 많이 맞아서 혈당을 저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의 부작용이요, 내장 지방이 높아져요. 그리고 혈관이 잘 막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당뇨 합병증이 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맞지만, 이 인슐린에 지나치게 의지를 하면 내장 지방이 쌓이고 혈관이 막혀서 합병증을 더 조장하는 역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당뇨는 절대 쉽지 않고 우리 몸의 췌장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췌장을 쉬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췌장염이 생겼다. 이런 사람들이요,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복부에 통증이 오는 수가 있대요. 이 부분이 뭔가 아주 깊숙하면서 뭔가 기분 나쁜 그 통증이 우리하게 오는 거라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췌장염 내지는 췌장암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는데요.
그 췌장암이 예를 들어서 췌장의 머리 부분에 암세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황달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십이지장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마침 담도랑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부분에 암이 발생하면 담도를 막아서 황달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유 없이 황달이 생겼으면 간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췌장 머리에 뭔가 염증이 생겼거나 암세포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다. 좀 무섭죠, 그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이 췌장을 쉬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이 현대인들한테 중요한 숙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췌장이 소화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는 저는 식욕도 좋고요, 위도 좋고 장도 좋아가지고 먹고 소화 잘 시켜요. 그거 여러분 오해예요. 그거는 여러분 느낌일 뿐이에요.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 뒤에 숨어서 온갖 허드렛 일은 다 하는 두 가지 장기,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간하고 췌장인데요. 간하고 췌장이 쉴 새 없이 일을 하느라고 어느 날 갑자기 뻗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것이 췌장염이나 췌장암이고요. 또 한 가지가 간경화 같은 거예요. 간경화, 간암, 지방간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거죠. 이 간과 췌장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요. 좀 식사를 하지 않는 시간을 좀 둬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뭐 간헐적인 단식, 내가 좀 이번에 과식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 끼니 한번 걸러주는 거 간과 췌장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식습관이고요. 한 번씩 쉬어주는 거죠. 평소에 물론 이제 매 끼니마다 약간 가볍게 자기 그 분량에 자기가 먹고 싶은 양의 한 70%, 80% 정도만 먹는 습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건 좀 어렵다 하면 조금 과하게 먹은 뒤에는 한 번씩 쉬어주는 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췌장염 이런 게 생겼다고 이렇게 진단을 받잖아요. 그런 경우에 가장 좋은 급속도로 치료를 시키는 좋은 방법이 금식이에요. 한 이틀, 3일 정도 식사를 안 하고 물만 마시잖아요. 그러면 췌장이 금방 회복이 돼요. 금방 회복이 돼요. 사실은 췌장염이요, 병원에서 딱히 해줄 것도 없거든요. 해줄 것도 없어요. 여러분 평안하게 쉬시는 거고, 내 몸과 마음이 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췌장이 할 일을 쉬게 해주는 거죠. 음식이 들어가는 순간 췌장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 콩팥도 소화기관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뒷설거지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잔치 음식 같이 뭐 거하게 어떤 가족들의 특별한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뒷설거지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그죠? 우리 몸에서 뒷설거지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간과 췌장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일을 해주는 곳이 콩팥이거든요. 그래서 콩팥이 많이 나쁜 사람들은 식사량을 현저히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빈혈이 온다고, 콩팥이 나빠지면 빈혈 오거든요. 빈혈 온다고 뭐 좋은 거 먹어야지 하는 순간에 콩팥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일단 어느 정도로, 어느 이하로 신부전, 콩팥 부전이란 뜻이잖아요. 콩팥이 다 망가진 것을 신부전이라고 하는데요. 신부전이라고 진단을 받는 순간 여러분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췌장 얘기하다가 콩팥까지 이야기가 흘러갔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 몸은 서로 기관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과식하는 습관, 그것만큼 췌장에 나쁜 것 없고요. 항상 약간 그 혈당이 저절로 조금 떨어지게끔, 그래서 췌장에서 오히려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혈당을 올려야 되는 그 호르몬을 분비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 한편으로 우리 몸에 체독, 그쵸. 몸 안에 독소가 자꾸 쌓이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가 필요한 용량보다 더 많은 것을 사실은 요즘에 먹고 있거든요. 수시로 마시는 음료수, 간식, 과일, 또 하루 세 끼의 식사, 이런 것들이 그냥 몸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우리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한 생활 습관, 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